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사업 계획서와 사업 평가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도 워낙 포스팅을 좀 많이 해놔서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은 좀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블로그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팅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업 평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 할까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 계획서가 있고, 우리가 그 계획 근거로 그 안에서 운영을 하고 한번 평가를 해봐서 우리가 계획한 거에 비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내후년에 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개선할지, 그리고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뭔지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장기요양 기관에서의 사업 계획은 사실상 매뉴얼에도 있고 평가 기준에도 있고 또 지정심사 때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세우시는데, 해당 틀이 가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이드 안에서 양식을 구성을 하시고, 또 내가 왜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신다면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첫 번째 순서 사업 계획서, 즉 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운영 계획 주야간 보고 중심으로 오늘도 저는 또 볼 거고, 공단 정기평가 매뉴얼 2024년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자, 연도별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 이 필수 사항이에요. 이 필수 사항이라는 거는 평가자가 내가 이 필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양식을 구성을 했는데 해당 필수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충족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필수 내용은 꼭 있으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 필수사항 안에서의 내용만 구성을 하셔도 점수는 쉽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점수가 1점밖에 되지 않아서 나 이거 그냥 안 할래 하고 그냥 옆으로 치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근데 이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하시냐면요, 우리 지도 점검을 할 때도 지도 점검은 회계만 보지 않아요. 어르신들의 사업별 이용자 내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량 정비 대장이라든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또 사업 계획과 평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평가 점수 1점만 안 받을 거야 라고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꼭 사업 계획서와 평가서는 좀 구성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뭐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는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타기관에서 운영에 대해서 뭔가를 점검이 나왔다든지 할 때는 꼭 해당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서 이 1점만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필수적으로 내가 구성을 해놔야 되는 서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필수사항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이에요. 우리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복리후생 사업이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세부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으실 거고, 세 번째는 후원 사업, 네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우리 운영 관리, 이렇게 대분류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세부 사업명을 나눠서 사업명 내용을 좀 구성을 해놔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각 사업마다 목표가 또 있겠죠. 전체 목표도 되고 각 사업에 대한 목표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내가 세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사업 대상자는 누군지, 이게 보호자인지 어르신인지 외부 지역 주민인지 직원인지, 이런 사업 대상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항상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6개월만 할 거야, 분기에 할 거야, 반기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일정을 세우시겠죠. 그래서 추진 일정도 꼭 같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필수사항 5가지가 양식이 구성이 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 샘플로 좀 보여드릴 거고, 또 이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항상 들어가셔야 되세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 1회 짜고 있지만 그 예산이랑 이 사업 계획서랑 일치성을 좀 보셔야 되세요.
내가 여기에서 급식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급식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일치성이 없겠죠. 지정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비교를 심사위원이 보시는 건데 예산이 사업계획서와 일치성이 있게 갔는지를 꼭 보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예산이 충분하고 좀 잘 반영이 되었고 또 예산대로 세워져 있는 이 예산 금액이 우리 산출 근거랑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이랑 일치하는지를 꼭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 2 부분은 확인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산 수립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적정히 편성이 되었는지 봐야 되고 세부 사업별로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지표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자, 세 번째, 기간 운영을 이제 사업 계획 따라 하냐?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사업 계획에 분기 포상을 4번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우수 포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당 내용이랑 일치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 자료를 확인을 한다는 거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사업 평가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사업 평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따로 이렇게 지표가 있지가 않고 이렇게 같이 사업 운영 계획 및 평가라고 해서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데 계획을 세우셨다면 당연히 평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 차기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가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뭐를 사업을 종료를 할지 아니면 추가를 할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해서 해당 사업 평가서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자 어떤 자료를 확인하느냐 회의록 그리고 뭐 외부 전문가 평가 등에서 시행한 평가 내용 근데 이거는 사실 다 필요 없으세요. 우리 필요 없다는 게 뭐 작성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보다도 직원 회의록에 갑자기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그랬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 형태로 우리 직원 회의를 이야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각 사업별로 내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내년에는 해보자라고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이러한 사업 계획 내용이 이제 사업 평가 내용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런 회의 형식 우리 항상 매월 하는 회의 형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평가서라는 양식을 구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같이 또 거기 비교를 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차기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함이라는 거는 내가 2023년에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평가를 했겠죠, 중간에. 그럼 2024년에 이 평가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2024년 사업 계획을 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쉽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지 양식 구성하시는 것도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전체적 사업 계획 변경,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한 그래서 우리는 그럼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사업 평가를 했는데 이걸 개선했다고 어떻게 보여주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그럼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등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어떤 걸 인정받을 수 있냐면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사업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삭제되거나 둘 중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외부 강사 거가 늘어났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신체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든지 인지 프로그램이 좀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용품을 도입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없던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을 해서 새롭게 이제 좀 만드셨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이에요. 예산을 내가 이번에 좀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운영에 작년이랑 다르게 내가 투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 내가 차기 연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자, 근데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사업계획서 평가 매뉴얼을 보시니까 헷갈리시는 게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함,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뒤에 거 또 한번 평가 매뉴얼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매뉴얼 지표예요. 정기평가 매뉴얼 안에 있는 건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인데, 여기에서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별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신체, 인지, 사회적인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프로그램별이라고 하니까 내가 신체 기능에 지금 이거 뭐 맷돌 체조도 있고 뭐 세라밴드 체조도 있고 있는데, 그럼 그 세부적으로 다 예산을 세우고 뭐 평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단에서의 프로그램 별은 신체, 인지, 사회적 이 세 가지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해당 내용은 제가 지표는 좀 참고용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업 계획서 내용을 한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시니어 멘토 사업 계획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시는데, 해당 내용대로 꼭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구성을 어떻게 했냐 보면 세부 사업명, 아까 우리가 필수 사항 내용에 있는 이 5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사업 목표, 그리고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진행 일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 인력, 사업 대상.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다 필수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꼭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으셔도 사업 계획서로 인정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만, 제가 이 내용을 사업 계획서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구성을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놓으시면 좋다라는 취지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신체 건강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 거예요. 나는 신체 건강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프로그램명, 서비스명이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작업 활동도 있고 기능 회복 활동도 있고 뭐 아침 체조도 있어. 근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월 2회 할 거야, 1회 할 거야, 주 1회 할 거야. 그리고 해당은 수행 인력들이 이렇게 투입이 될 거야. 근데 해당 사업은 이분들이 참여를 할 거야. 그리고 장소는 여기서 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표로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 행정 서류는 어떤 게 있을 것인지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더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 일정을 한 번 더 표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했을 때 언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스케줄표로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다음은 예산 내역이 이제 추가로 들어갈 건데, 해당 예산 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회적인 걸 좀 따왔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는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참고만 하신다면 관항목의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 사업비로 나는 그래서 이 돈은 이렇게 구성해서 총 이 금액을 쓸 거야 라고 예산을 이제 세우는데, 우리 그 본 예산 있죠. 2024년에 세웠던 예산이랑 일치하게 이 금액도 동일하게 산출 근거를 적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블로그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업 평가서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이 이제 들어갈 건데,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시설 운영일지라고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 운영일지 다들 쓰고 계신가요? 시설 운영일지라는 건 뭐냐면 보통 어린이집 보육원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하루 어린이들 이제 입소하고 이제 귀가하고 또 새롭게 입학하고 나가고 퇴소하고 이제 이런 어린이들 오늘 점심 뭐 나왔는지 저녁 뭐 나왔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생활 일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우리 주야간 뭐 장기간 기관에서 왜 필요하냐? 사업 평가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필요해요. 물론 회의로만 이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회의는 너무 내가 주관적인 의견이고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데이터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판단을 하시기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항상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원래는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이제 목표 인원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 인원의 달성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내가 지금 충족을 했다. 이번 사업이 달성을 했다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시설 운영일지는 왜 필요하냐? 지자체에서 한 번씩 하반기 어르신 입소자 현황, 뭐 상반기 입소자 현황, 그리고 지도 점검 때 사업별 입소자 현황, 이용자 현황 이런 식으로 데이터적인 계속적으로 숫자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시설 운영일지는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해당 시설 운영일지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 만약에 주야간보호센터다. 그럼 우리는 정원이 몇 명인데 오늘은 몇 명이었고 오늘 출석 인원이고 그리고 입소자 퇴소자가 발생되었다면 몇 명이었고 해당 지금 우리 등급 현황은 이렇고 오늘 외출을 했거나 중도 출석하거나 중도 조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용 어르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대신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했고 이용자가 몇 명을 참석을 했고 누계는 이러하고 그럼 이 누계가 모여서 내가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1년치에 대해서 실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식 같은 경우는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그 하루에 대한 일과를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식 이용자가 이래 했고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도 어디에 쓸 수가 있냐? 사업이 프로그램 사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급식 사업이 있겠죠. 그럼 급식 사업에서 내가 계획을 세운 거의 데이터의 실적을 이 급식 관리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용자 관리에서 가족 사업이 또 있을 수 있죠. 가족 사업, 오늘 상담을 내가 몇 명을 했는지, 그리고 누계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례 관리 오늘 하신 분이 있는지, 계획 변경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직원의 관리도 필요하겠죠. 어떤 직원은 오늘 연차였는지, 반차였는지, 교육을 갔는지 이런 것 또한 다 직원의 운영 관리의 사업의 데이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항상 정리를 하시면서 누계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 1년짜리 누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1년짜리 누계를 내가 가지고 평가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뭐 지자체나 외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요구를 했을 때 정리를 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운영일지는 꼭 작성을 하셔라.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시설 운영일지 한번 예시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사업 평가서를 이제 드디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사업 평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권장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업 평가서는 이제 샘플 시니어 멘토 거예요. 자, 세입 평가, 세출 평가에서 2023년, 지금 2024년이니까 전년도 걸로 봤을 때 집행 현황을 먼저 제가 앞세워서 작성을 해놨어요. 자, 우선은 상하반기로 저 같은 경우는 사업평가서를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자, 상반기 예산액은 이거였는데 6개월짜리. 근데 지금 집행은 이렇게 했고 잔액은 이렇게 됐고 내가 이 정도 충족했어 라고 우선은 첫 사업평가서 보고서에 좀 초면에 이걸 붙여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사업 진행을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상반기 때 했던 것들을 쭉 작성을 해요. 어디 협약을 했다든지, 어딜 다녀왔다든지, 표창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진행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선 사항을 요약을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평가를 위해서예요. 평가자가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단순표로 총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걸 먼저 보고 뒷면을 조금 대략 이제 훑어보는 형식으로 하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요약본이 없다면 그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실 수밖에 없으세요, 평가자들은. 그렇게 됐을 때, 이 평가 그 내용들, 이제 사업 평가에 내가 구체적으로 쓴 내용들을 너무 꼼꼼히 보다 보면 실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체적인 사업 평가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앞장에다가 개선사항 요약을 조금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었는지. 자, 신체건강 프로그램 사업 제가 상반기 운영평가를 해보니
이제 이용 어르신들이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 활동 제한이 생기죠. 근데 이제 전년도 평가에 따라 하체 근력 강화 프로그램 매일 시행했지만 보다 활동성 높은 프로그램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하반기 때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라고 이제 세우는 거예요. 전문 외부 강사 추가 배치. 그럼 계획 바꾼 거죠. 자, 그리고 사업평가에 따라 참여를 저조하고 활동 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해가지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아까 평가 내용에 이제 매뉴얼에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반영이 뭔가 있던 거예요. 조정을 한 거죠. 외부 강사를 추가 배치를 한 거니까. 그럼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반영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 번 더 예시로 볼게요. 사회정원 프로그램 사업이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심했었죠. 근데 방역수칙 단계 완화에 따라 야외 나들이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안전을 위해서 조로 나누어 수행해야 될 것 같다. 야외 나들이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셨으며 또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야외 활동화 활성화가 필요함. 그러니까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야외 나들이를 많이 못했고 이제 해봤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계속 조로 나눠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반기 때 이렇게 해볼까라고 이제 계획을 다시 세운 게 단순 걷기 레크레이션 활동보다 체험 활동, 박물관 관람, 문화 체험의 기회를 넓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전하게 조 단위로 나눠 서비스를 지원함. 자, 그러면 원래는 산책에 대한 야외 나들이었는데 이제 체험 활동 쪽으로 좀 더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 더 개선할 점을 체크를 해보고 또 개선을 어떻게 했고 실제 이 개선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외 나들이 결과 보고서라든지 추가 배치한 프로그램 계획 일정표와 예산 결산 내용, 입금 내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제가 한번 앞쪽으로 이렇게 좀 편성을 하면 좋은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뭔지를 상반기 평가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 프로그램과 인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신체 프로그램에 내가 요것도 있고 이 프로그램도 있고 인지에는 이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다양하게 세팅을 해 놓으시겠죠. 그래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시설 운영 일지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 사업량 때문이에요. 자, 예시로 사업량을 봤을 때 계획은 당연히 정원 대비로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원이 20분이다. 그럼 20명 곱하기 뭐 1년 아니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참석을 했을 때 인원이 나왔는데 그럼 그게 계획량이 되는 거고 대신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했을 때 실제 참석률은 이 정도였다. 인원 누계를 봤을 때는 실행률이 100% 충족을 못했다라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실행률이 높았다, 낮았다를 숫자 데이터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 건강 댄스는 실행률이 이 정도 됐다. 만족도죠, 결국엔. 기능 회복 활동 참여율은 요렇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은 100%다 참여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숫자 데이터로도 한번 평가를 세워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래 하단에는 이제 또 어떤 사업평가 내용을 세울 수가 있냐. 내가 사업평가에 관련 서류는 요거를 봤어 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좀 세우는 거예요. 자, 왜냐면 나는 사실 98%도 만족을 못할 수가 있고 80%도 낮다 높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0% 이상의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한 거를 본다. 90% 일치하면 목표 달성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기준치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데이터로 보기 위해서는. 자, 그랬을 때 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성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땠냐라고 봤을 때는 만족도를 보였다.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을 좀 더 구성을 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이제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한 인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시설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회복지사, 시설장 이 두 분만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평가 내용 및 개선 방안에 있어서 어떤 게 있었냐 도구 활용이랑 여러 가지 활동 주제에 대해 다양성 범위가 한계가 있었다.
근데 나는 다 같이 다수 프로그램에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반기 반영 계획 요약본을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이 세부 평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맥락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인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활동에 있어서 지금은 내가 미술 활동 강사를 배치를 해서 미술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어르신들 심리적 안정감과 욕구 파악 등을 적용시키기 위해 미술 치료로 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교체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의견을 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반기나 아니면 차기 연도에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평가서는 세팅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업 계획서부터 우리가 또 시설 운영일지의 역할, 그리고 시설 운영일지를 활용한 사업 평가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이게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지금 간단하게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 자료가 모두 정답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해당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내용이고, 해당 필수 내용들, 평가 내용들만 있고, 또 내가 이 데이터 수치도 알 수 있는 엑셀 자료라든지 따로 정리하시고 계시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굳이 뭔가를 이렇게 똑같이 세팅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운영을 이제 해본 결과 해당 누계와 어르신들의 현황을 기본적으로 우린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사업별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위해서는 시설 운영일지를 좀 작성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해당 샘플 자료는 이제 블로그에도 제가 이미지본으로 샘플 자료를 좀 올려놨는데, 만약에 이제 자료 구입을 희망을 하시거나 또 사업 계획서 지금 지정심사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 계획서 구성본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나중에는 이 예산을 짜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작성 방법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많이 해놨는데도 좀 어려워하셔서 다음 편에는 예산 작성 방법으로 유튜브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